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 함께 만드는 사회 공부하고 있는 택배교사 정선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교과서 어렵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함께 탐구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 녹, 공, 노! 이번 시간은 우리 국토 인문환경,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70쪽에서 72쪽, 사회과부도 62쪽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해석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탕은 까먹어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한사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 발달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도권 그리고 다양한 공업이 발달한 대도시, 특히 남동해안에 있던 도시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신도시가 계획되고 건설되었는데요. 이 신도시들은 다양한 기능, 즉 주거기능, 공업기능, 행정기능들을 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지금도 신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새 너무 덥죠? 선생님은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땀 뻘뻘. 그래서 요새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그래서 이쪽에서 해가 비치고 또 저쪽에서 해가 비치고 안 그래도 더위를 많이 타는데 땀이 뻘뻘뻘 흘립니다. 그래서 요새 선생님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짜잔! 이게 뭘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콩국수인데요. 사진 속에는 이런 국수가 들어갔지만 선생님은 이 국수보다는 이런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이 들어간 것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음식 본 적 있나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횟집에 갔을 때 회 밑에 깔려있는 그 잡채같이 생긴 거, 그것도 바로 이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천을 어떻게 만들까요? 무엇으로 한천을 만들까요? 선생님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짜잔! 바로 이런 바닷속의 해초, 우뭇가사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한 개 더 있어요. 뭐냐고요? 궁금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첫 수출품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야, 이게 우리나라 첫 수출품이라니 조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 무엇이죠? 짜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이런 한천에서 출발해서 최첨단 기술, 반도체까지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공업입니다. 공업은 기술 또는 솜씨라는 뜻의 공, 그리고 일하다 라는 뜻의 업이 합쳐진 말로 어떤 원료를 우리의 기술과 접목해서 다양한 물건 또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 중화학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특별히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중은 바로 무거울 중자입니다.
화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화학이 맞아요. 여러 가지 물질을 합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무거운 원료, 즉 철 혹은 석유, 금속 등을 사용해서 우리의 기술과 접목해 무거운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입지인데요. 입지는 설입자와 땅지자, 즉 이 땅에 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쓰느냐? 바로 경제활동, 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을 세우는 장소를 입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핵심 단어를 살펴보았고요. 본격적인 활동, 과거의 산업과 오늘날의 산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세한 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요. 큰 흐름만 느껴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딜까요? 뭔가 바닥에 어떤 가루들을 바구니에 쓸어 담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바로 인천의 모습입니다. 물론 과거의 인천 모습입니다. 당시 주요 산업은 염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염전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내는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천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와, 똑같은 장소인데요.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오늘날의 인천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주요 산업은 바로 공업입니다. 과거에는 바닷물과 같은 자연에서 다양한 물건을 얻었는데요. 지금은 공업을 주요 생산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가볼까요? 자, 여긴 어딜까요? 멀리 장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배입니다. 근데 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여기는 바로 포항입니다. 우리 대구와 가까운 곳이죠. 이 배들은 뭘 하는 배들일까요?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들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들일까요? 이 배들은 사실 물고기나 어류를 잡는 어선입니다. 당시 포항의 주요 산업은 어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포항의 모습, 대구와 가까우니까 아마 포항에 놀러 가본 친구들은 알 건데, 짜잔! 옛날 포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포항입니다. 포항하면 바로 제철 산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철 산업은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는 산업을 말합니다. 자, 이것 역시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공업을 주요 생산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얻는 산업,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업이 주요 생산 활동이죠. 큰 흐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주요 공업의 입지적 조건을 알아볼 텐데요. 바로 오늘날의 공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주요 공업 중심지 및 주요 공업 지역인데요. 바로 주요 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공업이 발달한 대도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우리 한번 여행을 떠나봐요. 맨 먼저 이곳입니까?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편리한 교통, 넓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은 거죠. 서울에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입지 조건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한 교통과 넓은 소비시장입니다. 자, 서울 잘 봤고요. 다음은 바로 홍해라는 곳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석회성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시멘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시멘트 아시죠? 과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시멘트 산업을 주 생산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의 입지 조건은 바로 석회석 생산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석회석 생산지는 사람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자연 환경이 그럴까요? 맞아요. 바로 동해는
이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은 어딜 가볼까요? 네, 선생님의 조카가 있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다양한 연구소와 대학교가 있는데요. 연구소와 대학교가 협력해서 첨단 산업이 성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AI 로봇과 악수를 하고 있죠. 자, 이곳의 입지 조건은 바로 연구소와 대학교인데요. 연구소와 대학교는 자연이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나요? 네, 사람이 만들었죠. 바로 인문환경으로 인해서 대전의 산업 입지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디 갈까요, 여러분? 네,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대구로 한번 가봅시다. 대구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와 패션 산업이 성장했는데요. 대구는 패션 도시 대구라고 알려져 있죠. 과거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활발한 경제 활동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의 입지 조건은 바로 풍부한 노동력이네요. 노동력은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힘이죠. 인문환경입니다. 자, 경상도 대구를 봤으니 이번에는 전라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 나오세요. 네, 광주에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첨단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융합돼서 자동차 산업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시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사실 여러가지 입지 조건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선생님은 이걸 뽑아볼게요. 바로 풍부한 노동력입니다. 여기서 노동력은 단순히 많다는 의미만은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에 적합한 노동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노동력은 바로 인문환경이었죠. 자, 그리고 부산입니다. 부산은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 좋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물류산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물류산업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생산자가 만든 상품을 소비자에게 수송, 운반,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양한 상품을 외국으로 배를 태워서 보낼 수가 있죠. 부산은 물류산업의 메카입니다. 메카는 가장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곳의 입지 비결은 수출입에 유리한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사람이 만드나요? 아니죠.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제주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벌써 답이 나와있죠. 아름다운 환경이 바로 입지 조건이 바로 이 자연은 자연환경이겠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과거에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업이 발달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공업활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인문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요. 지금도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자연환경, 인문환경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자연환경으로만 그리고 인문환경으로만 산업이 발달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이 중첩이 돼서 그 지역의 산업이 발달되긴 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입지 조건을 대표 요인으로 한번 소개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교통 발달의 모습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산업이 발달하고요, 인구가 모이려면 무엇이 원활해야 됩니까? 네, 바로 교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필수 조건인데요. 우리나라 교통 발달 모습은 과거와 현재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꼭